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창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 창업 지원 사업 2023년 2월 1주차 안내입니다. 오늘 주요 사항들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팁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을 좀 보면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팁스를 뽑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팁스는 어차피 그 상시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볼 만한 거는 이번에 그 도전 K 스타트업 국내 최고 규모의 정부에서 주도하는 창업 경진대회죠. 요게 이제 지금 그 안내문이 나와서 요것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2023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2월 6일까지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 요것도 2월 6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잘하게 입주 공간과 멘토링 창업 교육 투자 상담 그 다음에 간단한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창업 지원 사업 공고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입주 기업 모집 공고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성북구 한성대 벤처 창업 지원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문화 콘텐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입주자 모집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 A 플러스 센터에서 2023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이제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실상적으로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 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식품 쪽 관련한 창업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농업기술진흥원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농업 쪽 관련된 그 식품 벤처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이제 다음 달에 예창패가 열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창패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지원 금액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줬는데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평균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규모도 예창패 다음에 또 창중대도 있고 해서 보면 작년하고 비슷비슷한 규모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나는 이거를 좀 감수하고라도 예창패까지 가야겠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넘어가시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도 농업식품이나 이런 쪽 벤처 쪽으로 보통 5천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이쪽에 특화된 지역에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은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너무 그렇게 그 지원 자금에 연연해 하시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라서 그거는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창패나 초창패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일단 입주기업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한국나노기술원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교육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2023년 도합 1억 이상 정부 지원금 받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특강 안내. 이제 저는 이게 조금 특이해요, 되게. 왜냐하면 이게 K-스타트업에 올라오는 것들이 나름 그 창업진흥원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바운더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이거 꽤 자극적이지 않아요? 저도 19억 원 무자본 이런 거 한번 심심해서 올려보긴 했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반향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사업계획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저도 되게 이제 좀 특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원론적인 얘기들 이외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그 대표님들마다 어떤 특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교육 콘텐츠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인 거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VOD 서비스나 그런 것들도 사실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결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다, 한계는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강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글쓰기가 필요한 사업가를 위한 글쓰기 강의, 요게 사실은 되게 저는 매력적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이 한국 마케팅 전문가 협회에서 매달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사업계획서 이제 어떤 멘토링 같은 거, 이제 전 주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지만 보면은 항상 문제가 글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아이템을 어떻게 글로써 표현하는가를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계획서 작성법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교육과정, 실전 패키지, 뭐 수강생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수준, 뭐 이거랑 뭐 다 똑같은 얘기들이라 뭐 관심 있는 분들, 구리시 쪽에 계시는 분들은 광운대학교 한번 가보셔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K 스타트업 2020 부처통합 창업경진대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도 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정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 계획도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게 지금 뭐 딱 보신다고 뭔가 대단한 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앞으로 올해 1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 케이스도 굉장히 큰 행사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팁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지금 나온 2페이지가 전부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올라오진 않았던 게 또 뭐 이제 설날 연휴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모집 공고 한번 조금 보시면은, 이제 팁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팁스 운영사라고 돼 있는데, 이 운영사가 흔히 얘기하는 ACVC라고 얘기하죠. 액셀러레이션 캐피탈,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투자사들인데, 그런 창업 투자사들로부터, 정확하게 VC는 창업 투자사, A씨는 창업 기획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창투사나 창기사 쪽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이런 그 기업들, 이런 투자사별로 이 팁스라고 하는 바우처를 갖고 있는 운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A씨나 VC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운영사로 이제 선정된 기업들이 있고, 그건 이제 여기 있는 모집 공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그 리스트업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한 기업이 이 팁스로 넘어가도 좋겠다라고 해서 그 바우처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구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창업기획사별로 여기는 10개, 여긴 2개, 여긴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바우처별로 이제 24개월, 2년 동안 최대 토탈 5억 원까지, 그러니까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죠. 그 정도까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게 팁스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지원 사업이었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런칭된 이제 딥테크 팁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최대 15억 원, 그러니까 연간 이제 5억 원씩인데요. 다만 이제 규정 자체가 팁스 R&D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딥테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의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럼 팁스와 딥테크 팁스의 어떤 그 운영사의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라고 해서 이제 선정되어 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이따 잠깐 보여줄 텐데, 그 분야만 맞으면은 그 팁스 운영사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0개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소진이 될 것 같고, 또 경쟁률도 굉장히 셀 것 같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D라 그래서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성격 자체가 이제 다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요 팁스나 딥테크 팁스를 받으면은 여기에 플러스 2억 원씩 그 창업사업과 해외 마케팅에서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괜찮고요. 일단 운영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그 운영사, 투자사에게 우리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쌍방 합의가 되면은 운영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담기관에서 검토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평가에 선정이 되면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팁스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운영사와 일단 합의가 돼야 되고, 투자를 당연히 그 전에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딥테크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3억 이상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 계획 안에서 보면은 이제 2023년에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격차 분야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딥테크 팁스라고 하는 게 생겼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선정 절차에서는 이제 서면 대면을 따로 했는데 이번에 일원화시켰다니까 조금 절차가 간단해진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원 자격에서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디딤돌을 했었으면 아예 신청도 못하게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투자사나 창업기업 쪽에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바우처가 있고 그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그 투자사 입장에서도 망할 기업에다가 이 팁스를 태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기업에 태우기 때문에 대부분은 투자사의 어떤 그 의지를 좀 존중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의 문제는 어떤 규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대체로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면 대면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대면으로 그냥 일원화시킨 것 같고요. 뭐 패스트트랙 쪽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재추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번 넣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까 웬만하면 해준다 그렇지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번째까지 2회까지 신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연 2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두 번 다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또 초기화돼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스타트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투자사들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는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 분야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가점 조건이 있는데 이거야 뭐 어차피 해당되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못 받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팁스 같은 경우는 사업화 성공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M&A가 되거나 2년 안에 그다음에 기업 공개가 되거나 근데 이거 두 개는 현실적으로 거의 팁스 하는 기업에서 얻기는 힘들고 대체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후속 투자 유치 쪽 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수출액에서 50억 원, 50만 불 이것도 굉장히 이루기 힘든 아니면 신규 고용 20명 이상인데 팁스 5억 원 받아가지고 20명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좀 규정이 따로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후속 투자 유치로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팁스 받으면 웬만하면은 당장 또 다음 라운드를 뛰기는 힘들지만은 미리미리 이제 프리 A부터 빨리 그 투자 유치 받는 거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팁스 시작한 기업들이 다음 그 팁스 기간 동안 안에 다음 투자 유치를 못하면은 굉장히 그 뭐 무슨 뭐 성공 실패 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 자체가 존속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의 끝판왕이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좀 마땅하지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좀 한계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미리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미 팁스를 받을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은 좀 어느 정도 그 미래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웬만큼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충족 못해서 실패하는 사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도전 K 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인데요. 도전 K 스타트업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벌써 한 6년, 7년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TV에서도 했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전 시간인가 그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전국 규모로 모든 창업자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본선을 치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비 창업 리그가 있고 창업 리그가 있는데요. 시작 자체는 예선 리그라고 해서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중기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뭐 방사청, 산림청, 특허청 이렇게 해서 항상 그때보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각각 창업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팀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1, 2, 3등 여기서 또 따로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금 자체는 뭐 1,000만 원 요 정도로 이제 좀 소소하고요. 어쨌든 이 예선 리그 11개를 통해서 200팀이 선정이 되면 200팀 중에서 예비 창업자는 예비 창업 리그로 가고 그냥 일반 창업자는 기창업자는 창업 리그로 가서 여기에서 네트워킹이나 발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선정을 하고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 왕중왕전에서 이제 겨루게 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중왕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상금이 커요. 이제 대통령상 받으면은 예비는 1.5억 원, 1억 5천만 원, 창업리그는 3억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도 뭐 1.3억 원, 7천만 원, 3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최우수상 보면은 8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래가지고 일단 15개 기업은 뭐 거의 다 이제 그 중에서 진짜 극히 일부 빼면은 거의 다 이제 받는다고 보시면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 4기업 정도 떨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은 각각 이제 창업리그가 중기부에서는 혁신창업리그, 학생리그, 연구자리그, 국방리그 이렇게 있는데요. 뭐 어디를 지원하는 게 낫냐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냥 이도 저도 그냥 나는 일반 창업자다, 뭐 특별히 뭐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혁신창업리그 내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그래도 학생리그에 가는 게 경쟁이 편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경쟁이 편하고, 군인인 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경쟁이 편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좀 그래도 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나는 뭐 연구자 리그인데 뭐 일로 가면은 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아마 지원은 다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팀 들어갈 때 아마 그 부분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뜨면은 주간기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오늘 얘기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 같고요. 이제 금주의 추천 강좌인데요. 사실 오늘 2개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PPT도 만들어는 놨는데 조금 제가 갑자기 좀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좀 외부에 나갔다 오느라고 창업의 지혜 짧은 거 진짜 뭐 한 10분짜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꿈 특강도 짧은 거 한 10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잠깐 조금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내일까지는 제가 좀 찍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금주 추천 강좌, 창꿈 특강 1, 2 다 올라가고 창업의 지혜도 조그만 건 올라갈 텐데, 주 내용은 이제 여러분 사업계획서 쓰는 거 이제 청창사 마무리할 때도 됐으니까 뭐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M&L 스타트업 클럽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요 9,943명이에요. 어저께 9,9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드디어 10K, 이 10K가 10,000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일단 숫자 자체가 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지만은 10,000명부터 이제 브론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웨어는 1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실버웨어 10만 명부터는 당연히 실버 버튼이 오는데, 브론즈웨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브론즈 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베일 하나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M&L이 이제 3년 차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2월 중순 되면 3년 차인데 10,000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리고 지금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은 내일은 아닐 것 같고 한 모레 정도, 1월 말 정도에는 이제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10,000명이 되면은 뭐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뭐 이벤트라고 해서 딱히 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스트리밍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혹시라도 내일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내일 저녁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넘는다 그러면 화요일 날 밤에 그렇게 열 거고요. 시간은 11시, 밤 11시부터 최소 2시간 정도는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때 당연히 할 거는 여러분 뭐 상담 해드려야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자 수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질문을 미리 좀 작성을 해주세요. 어차피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텍스트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분이 열심히 쓰면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줄 열심히 써가지고 또 올리면 그 사이에 쫙 올라와가지고 그걸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빨리 그런 것들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은 조금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사업계획서 아예 그참에 막 컨설팅을 받으려고 막 뭐를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될까요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한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영업비밀은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알아서 좀 하시고, 근데 궁금한 거는 웬만한 건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그 시간에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차피 그 설날 연휴 끝나고 한 3일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한번 볼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는 청창사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그냥 달려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달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돈을 아끼고 이런 거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제 주변 애들도 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려는 사업이
돈 100만 원 받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 5천만 원, 7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인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과 노력을 상당히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저희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장 저만 해도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당장 돈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 그러면 저는 밤을 새거든요. 근데 좀 어떤 밤을 새고 만약에 돈을 쓸 일이 있다면 그것도 쓴다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은 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내가 내일 뭘 못하는데, 아, 내가 지금 내일까지 마감인데, 오늘 이 급한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현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다 이해는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밤새고 뭔가 이제 어떤 그 자원의 투입을 아끼지 않은 분이 결국에는 지원 사업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냥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한번 지원 사업 한번 끝까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항상 보면 전 좀 양면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불합리한 어떤 구조나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이상한 브로커나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선정된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내고 되게 재수없는 그런 이제 짓들을 하는 거를 워낙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전체 뭐 100 중에 한 1% 미만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물을 흐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한 10명 중에 한 명만 보여도 되게 그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1년 정도 지내다 보면 되게 자주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진짜 조금 세게 얘기하면 저런 새끼가 돈을 받는 것보단, 저런 나쁜 새끼가 돈을 받는 것보단 진짜 여기서 좀 이렇게 뭐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좀 성실한 창업가 분들이 그런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는 게 맞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꼭 그렇게 공평하진 않아서, 다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시는 만큼 내가 투입을 해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도 아니고 내 체력 아낄 때도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에 이제 자본도 투입을 해야 될 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의 투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모두들 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밤을 새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저는 잠을 잘 겁니다. 왜? 나는 지원 사업을 안 할 거니까. 예, 이제 피곤해요. 나이가 50이 이제 40대 후반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밤새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밤을 새십시오. 왜?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그 와중에서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면서 또 우린 또 좋은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이번 주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인사드리고요. 그거 외에 별도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맨날의 벨리쿠리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